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2부는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해주고 계신데 오늘 시청자분들께도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도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다우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좀 조정을 올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노란 톡방에서도 일단 그래서 뭐 가급적 현금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ETF 상품인 인버스 상품을 일단 매수하거나 선물 매도를 좀 하시면 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일단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일단 시청자님께서 이제 좀 아직 수달이 안 되셔서 네. 조금 이제 안타까움, 좀 지수가 빠질 때 속수무책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았으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이런 상황이 올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일단 이런 경험이.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일단 회복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 문제인데 오늘 일단 그러니까 회복 못하고 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한 번 더 좀 조정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 또 미국의 일단 중요 지수가 지표가 일단 몇 개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다행인 거는 다우 지수가 오늘 약간 뭐랄까 아래쪽 꼬리를 좀 달고 올라갔어요. 이제 네. 근데 이게 올라간 건 이제 상당히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 증시라면 좀 좋을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아시아 증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쪽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그러니까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일단 좋다고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미국 지수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게 끝났다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데 네. 오늘 밤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시황도 짧게 한번 짚어봐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톡방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뿐만 아니라 종목들 또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교육부터 해서 주린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같이 톡방 내에서 해주고 계시니까요. 내 종목 좀 고민이 많다, 주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전문가님과 함께
앞서서도 잠시 짚어봤지만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한 줄평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FOMC 긴축 공포에 조정 중이던 코스피 2,700선 붕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2,700선이 코스피는 무너진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네, 아까도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시장을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부터 이제 FOMC 지표가 있기 전부터 네. 외국인 수급을 좀 계속 좀 보고 있었어요.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좀 매수가 좀 별로 없었고 현재 지금 매도가 16,000 계약 정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포착이 됐었고 네. 아무래도 일단 이게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하방 쪽에 기울어 있다 보니까 주식을 크게 사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선물로 샀다 올렸다 하면서 계속 좀 스냅을 주고 있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제 포착이 됐고 좀 조정이 왔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FOMC는 악재를 그러니까 결국 악재로 나타난 거죠. 그랬던 이유가. 그래서 일단 네. 물론 뭐 FOMC라는 지표나 일단 발표로도 일단 알 수 있지만 차트가 먼저 이렇게 항상 더 빠르게 움직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악재에서도 그때도 매도를 강력하게 쳐서 못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이때가 이제 그때죠. 이때가 이제 3월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되면서 발발하면서 좀 많이 쏟아졌던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15일부터 점차 올라갔고 이렇게 좀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항상 매도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제 이런 게 조금 그런 게 포착이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일단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제가 갑자기 기침이 나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 뭐 에디슨 모터스나 쌍방울 그룹 그리고 KG 그룹까지 쌍용차 인수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오늘은 특히 KG 그룹이 또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계속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소식만 들리면 좀 빨간불을 켜는 것 네네.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오늘 사실상 그 전주까지만 해도 약간 좀 쌍방울에 네. 저희가 하면서도 좀 회의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좀 잔치는 잔치인데 네. 길게 갈 잔치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고 쌍방울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러게요. 불안불안하기 네네. 때문에 좀 더 큰 회사가 좀 이렇게 인수로 얘기를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어쨌든 잔치는 잔치다. 무조건 네네. 올라는 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네.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역시나 이제 KG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에 참여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 현재 보시면 동부제철만 보더라도 일단 회사가 일단 1조 6천억 정도 되고 또 이제 동부만 아니라 또 다른 회사도 보면 거의 뭐 5천억 정도 그리고 또 회사 자체가 또 네.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동부제철이랑 KG 그룹에 이제 조금 KG 모빌리언스도 올랐고. 그래서 또 그렇죠? KG 모빌리티나 그다음에 KB 케미칼 그리고 네. 일단 모빌리언스 일단 세 종목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여기 이제 좀 동부제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도 약간 좀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보시면 크게 눌림 줬는데 눌림 주는 게 일단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행복한 눌림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눌림을 주면서도 다시 좀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오전에 일단 약간 상한가를 줬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매수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에서도 이제 주식알 필살기 시간에서 결정했던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저점은 우리가 항상 어디인지 모르니까 저점을 여기 14,100원대 정도를 일단 주면 되는 것 같고 네. 14,100원대에서 올라가는 87.5%가 13,32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할 때 이제 매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여기 뭐 50% 지점인 15,200원대 여기가 보통 이제 매수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선물도 거의 이거랑 똑같이 제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도 통하고 선물에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동부제철이라는 경우 옛날에 이제 동부의 그룹이었었는데 네. 이제 KG로 이제 KG가 인수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수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KG가 좀 인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시가총액 1조 6천억 원이고 현재 일단 매출액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일단 3천억 정도 일단 발생됐거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KG 모빌리언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3,900억인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정도가 이제 보시면 720억 정도까지 잡혀 있고 지난해 2022년에도 올해죠. 올해에도 610억 정도 잡혀 있고 2021년도에도 475억 정도니까 네. 꽤 나쁘지 않게 우상향하는 그러네요. 성장세를 보일 수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쌍용차 인수 때문에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이제 오늘 노란톡방에서 네. 이 종목을 일단 매수를 해서 어. 약간의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약간의 좀 수익을 냈었고 그렇군요. 네. 결국 맨 마지막에 조금 좀 어렵게 끝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공략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일단 결국 저희가 이제 한 번 정도 일단 수익을 냈었던 걸 일단 보여드린다면 이 종목도 똑같은 방법으로 네. 잘 안 그려지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자에서 여기서 이렇게 거의 10,000원대 돌파하는 시점에 잡아서 거의 3~4%에서 6% 정도 이렇게 요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일단 빼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종목은 케미칼이죠. 네, KG 케미칼. 네. 이 종목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게 된 이유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보시면 이제 상당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네. 이 종목도 사실 초반에 저희가 일단 시초가에 매수하고 다시 눌리면서 한 번 더 잡아서 6~7%대 정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수익을 냈었던 이유가 당시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피보나치 정도 해서 눌림목을 했고 저점 부분이 43,000원 저희가 모르는 가격이다. 다만 43,000원에서 올라오는 뭐 44,000원대, 45,000원대 매수를 네. 해서 저희가 일단 이 종목도 6%대 정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너무 한 번 더 올라갔었는데 너무 좀 길게 먹으려다 하면 맨 마지막에 좀 저가를 깨트리면서 쏟아지면서 네. 좀 내려온 게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이 종목을 좀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시가총액이 일단 5,700억 원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조금 좋게 해본다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4,6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만약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일회성으로 만약에 내가 이 종목 100만 원 사겠다. 그래서 100만 원 다 들어갔다. 이거는 네. 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샀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 종목 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쌍용차 인수에 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보시면 KG 그룹 자체가 상당히 좀 보통 회사가 그 쌍용그룹 네. 쌍방울 회사와는 좀 쌍방울. 다르게 네.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이익이 나는 회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알토란 같은 이런 회사가 아닐까 좀 싶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좀 보자면 네네. 시가총액 5,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일단 지난번에 봤더니 2021년도 1,000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2022년에도 1,300억 정도. 그리고 2023년에도 1,500억 정도니까 사실상 이 정도 회사의 경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놀라운 수치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조금 신뢰도는 좀 어떻게 보면 쌍방울보다는 좀 그러니까 쌍방울이 좀 미안하지만 쌍방울보다는 조금 더 신뢰도는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뭐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네네. 그 한마디의 신뢰도가 조금 더 쌓이는 것 그러게요.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네. 이제 시청자님 보시면 이런 종목 같을 때 사실 일단 노릴 수 있는데 보통 네. 어떻게 노리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시가 부분을 이제 상당히 좀 중요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같은 경우가 이제 오전장이라 하거든요. 오전장은 이제 어떻게 하면요. 보통 이제 9시에서 10시, 9시에서 10시 반 사이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타이밍에는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빼먹을 수 있는데 이 종목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그 노란 톡방에 보면 저희가 이제 파란 선, 보통 이제 동그라미 선에서 네모선까지 일단 공략을 많이 한다고 이제 시청자님께 많이 설명드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동그라미 선이 이제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위쪽 부분 중심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50% 정도.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일단 공략을 많이. 여기서 일단 보시면 50% 선이 무너졌을 때는 보통 이제 동그라미 선이라 하고 아래쪽 하단인 85% 정도에다 팔아먹는 그런 매매 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확실히 일단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네.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선분일 경우에는 50% 선이 무너졌으니까 매도를 치는 거고요. 요 종목 같은 요런 상황에서는 50% 지점을 돌파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결국 23,975원인데 23,795원을 깨트릴 때는 매도를 할 수 있고 네. 회복할 때는 23,975원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동그라미 부분이 되겠고 여기 25,000원 부분이 네모 지점인 거죠. 네모 지점은 이제 뭐냐면 매수를 했을 경우 청산하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말처럼 딱 여기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템포 더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한 템포 더 가더라도 딱 정해져 있어요. 얘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처음 보시면 일단 여기서 이 부분이 원래 1차 목표가 될 수 있어요. 24,550원이. 근데 한 템포 20% 정도 더 가게 되면 여기가 25,100원 정도나 5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맞춰 한다면 어떤 종목이든지 시청자님께서 저희가 오늘 KG 케미칼도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KG 케미칼 같은 게 이제 선물이 아니고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그 주식이니까 양방향 매매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좀 주식 선물보다 좀 불리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성공시켰거든요. 주식이지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여기가 팔아먹는 자리인 걸 아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처음에 네모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모 자리가 뭐냐면 목표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시가 부분이 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50% 자리에서 매수하면 보통 시가 부분이 일단 목표 가격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시가 부분은 돌파 못하죠. 그러면 일단 선물인 경우는 여기 50%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케이스가 생기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했지만 50% 지점에서 다시 못 돌파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선물도 주식도 거의 똑같게 움직인다. 다만 응용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제 KG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울과 이제 좀 인수해서 조금 인지도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영업적인 회사 운영이라든가 영업이익 쪽에서는 사실 그 KG의 승리가 좀 그렇죠. 최소한 1% 정도는 높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이제 오늘은 이제 KG 그룹일 때 전반적인 재무 상태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좀 그 트렌드가 일단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네. 중간 부분에서 일단 이 전략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일단 노란톡방에 네모 지점과 동그라미 지점을 약간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알기 쉽게 응용해서 드렸습니다. 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쌍용차도 관련 소식 해서도 KG그룹에 대한 이야기 같이 좀 차트까지 봐주시면서 해주셨습니다.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쌍용차 인수에 관한 그런 그룹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방울, KG그룹 여러 그룹들이 지금 뛰어든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KG그룹이 자금력이 일단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굉장히 알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일단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정말 매일매일 늦은 시간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톡방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뿐만 아니라 선물에 대한 이야기, 교육도 같이 좀 해주고 계시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 같이 신호도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배워가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톡방에 올라온 종목들 실시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톡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유로스타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을 해드려서 상담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톡방에 올라온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48,6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비중은 48% 두고 계십니다. 종가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2.31% 밀려났고요. 36,0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도 꽤 있으시고요. 고점에 지금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네, 바이오니아 한번 첫 번째로 살펴봐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를 좀 봤더니 그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그 뭐랄까 2조 원 이상 가다가 일단 현재 보시면 1조 원 이하로 떨어진 약간 그런 상태예요. 작년 9월 달만 해도 시가총액이 2조 원 이상 넘어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일단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도까지 이제 적자를 면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그 1,000억 원 정도의 또 수익을 냈었어요, 시청자님. 이때까지만 해도 이 주식이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일단 달라붙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단 보시면 2022년도에가 벌써 일단 티가 나거든요. 보시면 일단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그 보시면 그러니까 매출액이 보시면 일단 지난해 2020년보다 거의 20% 정도, 10% 정도 좀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현저하게 좀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 좀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은 비중은 좀 48%라서 이 종목이 거의 좀 나쁘게 말하면 모든 걸 걸은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우선 지금 당장은 아마도 일단 코스피 지수도 좀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쉽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아마 시청자님이 잡고 있는 48,60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땐 적어도 한번 올라간다면 46,000원대까지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46,000원, 47,000원.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선 비중을 100%다 전량을 청산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말했던 가격을 돌파할 때는 50% 정도 그러니까 정리하고 더 지켜보면 좋은데 만약에 거기서 맞고 떨어진다면 그때는 일단 100% 전량 청산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더 사고 싶어. 그러니까 네. 아까운 것 같아. 내 생각에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렇게 결론 내렸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아까 전에 일단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1,000원 무너지면 더 무너지고 더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시청자님이 어서 추가 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전에 이제 걔가 알려드렸던 그 방법으로 일단 본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33,900원대 내지는 33,600원대 돌파하는 시점에 일단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일단 좀 좋은 상황인데 지금은 이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더 사지 마시고 올라가서 45,000원이나 46,000원에 저항 준다. 만약에 다 청산하기 싫으면 50%는 무조건 정리할 것. 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때 3월 11일에도 저항을 맞았고 3월 17일도 저항을 맞았어요. 근데 이제 맞은 게 뭐냐면 정확하게 헤드앤숄더로 일단 이렇게 싼 거죠. 이렇게 딱 맞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46,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돌파했어도 45,000원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금 또 저항대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매물대를 다 소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시청자님은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올라가서 돌파한다면 더 좋은 상이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45,000원, 46,000원에서 저항을 준다면 가감하게 비중 50% 정도 줄여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바이오니아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31,000원 무너질 경우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비중이 꽤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45,000원에서 46,000원 저항을 줄 때 비중을 한 50% 정도, 절반 정도 좀 줄여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에브리봇 들어가셨네요. 에브리봇. 매수가는 51,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오늘은 5.95% 밀려났습니다. 43,50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네, 로봇 청소기 브랜드죠, 에브리봇. 네, 이 종목도 약간 손실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여기 이걸 보고서 이 회사의 이제 장래를 미리 이제 전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회사의 영업이익이 차츰차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000년도에 100억 원, 네. 2021년도에 180억, 2023년도에 230억 이렇게 되면 그런 회사는 사실 뉴스가 안 나와도 사실 그렇죠. 이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이거 이제 좀 전에 이제 한번 이슈가 나왔을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 51,000원이니까 일단 상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부터 중요해요. 비중 5%이기 때문에 이 종목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어디를 공략하느냐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단 세모 지점, 네모 지점, 동그라미 지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지점이 이제 어느 부분이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자, 76% 그리고
7% 자리가 동그라미 자리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못 하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지점이 일단 동그라미 지점인 거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 5만 원과 5만 5천 원이 목표 가격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은 지금은 기다렸다가 여기쯤 오면 매수해서 위쪽으로 가져갈 것. 예. 원래 이제 뭐 선물이면 이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싣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은 5%니까 그냥 비중 5% 정도만 더 담으셔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청자님이 이제 5만 1천 원이니까 아마도 여기서 좀 더 비중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제 거의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저점을 잡을 수 없을 경우에 이제 50% 자리를 일단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41,5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만약에 목표 가격을 한 번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 42,000원대 요 근처에서 저항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간다면, 한 번에 목표 가격이 못 가면 저기서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고 그대로 나머지는 더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또 내려간다면, 그때는 다시 비중을 줄인 만큼 담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그렇죠. 나중에 목표 가격을 터치했을 때는 충분히 20% 내지 30% 정도 수익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일단 아직까지 이 회사가 이제 뭐랄까 크게 성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손절하거나 뭐 못 가져갈 종목은 아니지만, 이슈를 좀 파악하면서 단가 조절만 좀 해가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아직 로봇 산업을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일단 삼성그룹이라든가 뭐 좀 기타 그렇죠. 대기업에서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확장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가져가면서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내려오면 죄송합니다.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내려오면 비중 담아주고, 요걸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면서 아마도 한 2, 3년 정도 보유해주면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 종목이 아니라 로봇 테마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네. 네, 에브리보까지 상담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단가를 조절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매 스킬까지 또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에브리봇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넥스 올라와 있네요. 바이넥스 매수가 21,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 상황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오늘 6.81% 상승을 했습니다. 17,2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유전자 치료제 전달체 개발자 투자 소식에 좀 상승을 한 바이넥스 종목입니다. 그래도 일단 손실권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넥스는?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제 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네, 개인이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보시면 개인이 파는 걸 결국 기관이 일단 던졌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현재 상황 같은 경우 이제 좀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차트 움직임 봐서는요. 그래서 일단 미래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차트 흐름인데, 오늘 여기서 왜 맞고 떨어졌을까? 네, 이게 이제 시청자님이 이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네, 만약에 이 맞고 떨어졌다면 시청자님이 10%인데, 만약에 떨어진 걸 90% 정도는 파악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비중을 50% 줄인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 줄여서 10%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네, 20% 정도 들고 있다가 10%만 남은 게 맞는 건데, 만약 10% 다 들고 있다가 그대로 밀렸다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자, 일단 여기 볼게요. 자, 10월 25일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청자님? 네. 10월 25일 체크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일단 약간 긴 꼬리 맞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일단 보시면 일단 고가가 얼마인지 볼게요. 네. 고가가 19,65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19,650원을 못 넘었죠. 그런데다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올라오는 여기 검은선 라인인 이렇게 요 부분에 맞고 떨어졌죠.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일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선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네. 그리고 얘도 중장기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차트잖아요. 이런 차트는 일단 올라오면서 무조건 한번 얻어 터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다음에도 거의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70% 정도 얻어 터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맞고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일단 보시면 일단 기관과 외인에서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부터 매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제 잘 올라가면 그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이 부분이 50% 지점이에요. 일단 여기가 보시면 일단 15,300원대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 부분까지 내려올 거예요. 13,000원 근처. 그래서 여기가 일단 13,000원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할 시점이에요 일단. 그래서 여기 그리고 50% 지점은 원래는 동그라미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네모 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눌린 부분이니까 이렇게 지금은 추가를 하지 마시고 10%니까 이 부분까지 13,000원과 14,000원 올 때까지 꼭 참고 계시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위로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십시오. 아까 전에 말했던 자리. 내일도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맞고 떨어질 자리 이제 아시겠죠? 19,500원대라고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햄버해주면 박수 쳐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갔다가 19,000원대로 살짝 밀리면 그때부터 비중 50% 정도 줄여주는 게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50% 이제 부담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유 있게 계속 가져가도 상관없고 만약에 밀리면 13,000원이나 14,000원에 다시 담아서 다시 목표 가격인 19,000원, 2만 원 공략하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바이넥스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KPX 생명과학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7,285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종가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오늘 4.32% 하락을 했고요. 6,42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손실권에 있습니다. 일단 비중은 많지 않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도? 네, 시청자님 우선 뭐 이 종목이 문제가 이 종목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들고 있으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손실이 좀 그러니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이 3일째 맞아요. 밀렸는데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보다 평균 레버리지가 평균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이 지금 현재 확률적으로 2,000 종목이면 100 종목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빠질 때 빠지는 건 맞는데 일단 덜 빠지거나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래도 3월 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그거는 이제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한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네 제약회사가 좀 사실 호불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막 급등할 때 막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늦었다면 더 이상 추가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뭐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고 만약에 기술적인 차트만 봤을 때는 현재 6,000원대가 매수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900원에서 6,000원 정도 매수하고 5,900원에서 5,800원대 무너지면 손절해 주는 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고 만약에 일단 시청자님께서 그때 비중을 담아서 평균 단가를 7,000원 이하로 이제 그러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올라가면 저항 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보시면 이 종목 자체가 상당히 7,500원대랑 7,900원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대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공시를 딱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네, 1월 20일부터 공시를 쭉 훑어보면 뭔가 여기를 못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장기적인 또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올라가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러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손절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동그라미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9,600원. 그러면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될 수 있어요. 89,000원. 근데 89,000원 이제 목표를 잡는 이유는 돌파 못하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만약 상승하게 되면 얘가 9,000원, 900원까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시 사실상 목표 가격을 돌파하면 얼마를 더 가냐면 20% 내지 25%가 기본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50%까지 가겠죠. 그러면 일단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박스가 공간 이동을 해서 보시면 일단 6,000원에서 7,000원이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 거의 10,000원까지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차트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8,100원대가 돌파하는 데가 또 매수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청자님께서는 평균 단가를 좀 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올라오면 7,300원에서 7,900원대는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최대한 비중을 올라가서 맞으면 줄이는 게 낫거나 올 청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50%는 청산 추천드립니다. 올라간다면.
네, 이렇게 해서 KPX 생명과학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7,300원에서 7,900원까지 저항이 올라올 경우에 비중을 최대한 축소를 해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좀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클래시스 올라와 있네요. 일단은 슈링크 제조업사로 여성분들이라면 좀 많이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매수가는 23,3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네, 클래시스도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밀려났습니다. 2.17% 하락을 했고요. 22,5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밀려난 상황인데, 네, 클래시스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시청자님 지금 보시면 이제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봤더니 네. 이 종목 이때 의료 정밀 이런 쪽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아까도 미용이라든가 뭐 화장 이런 쪽의 테마가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니까 상당히 좀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일단 의미가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영업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뭐 2019년도에 그 400억 그리고 2020년도에 400억대 그리고 2021년에 뭐 500억대 그리고 일단 올해가 이제 666억 정도고 뭐 다음 해가 이제 이렇게 좀 컨센서스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이니까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은 2만 3천 원이니까 이걸 얼마큼 가져갈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져갈 목적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면 우선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먹고 익절을 조금 하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올라간다면 2만 5천 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간다면 2만 7천 원대가 저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현재 다행인 건 그래도 일단 코로나가 조금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수용이 이제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을 수 있는데 네. 당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화장품 쪽으로나 이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종목처럼 일단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 1조 4천억 정도면 이 정도면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제가 봤을 땐 예를 들면 뭐 8천억이나 떨어진다면 이 정도가 8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도가 일단 8천억 정도나 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1조 정도에 맞춰서 만약에 비중을 좀 담아준다면 충분히 좀 영향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올라가서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차트인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시스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K사인 올라와 있네요. 네, 이 종목은 2,935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3%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 상황까지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4.25% 하락을 했고요. 2,48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K사인 비중은 많지 않은데 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봐주실까요? 네, 아무튼 시즌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삼성페이라든가 클라우드 뭐 컴퓨팅 그리고 뭐 보안 관련 그리고 일단 블록체인 뭐 사물 인터넷 일단 많이 좀 그 테마가 묶여 있어요. 네. 일단 그러면 좀 좋은 거거든요. 일단 나쁘진 않아요. 이제 단지 좀 봤더니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작은 회사치고는 이제 조금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어도 좋고 뭐 추진력도 좋아.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시청자 2,900원대잖아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때 정도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중이 3%니까 제가 볼 때 조금은 익절해 갔거나 아니면 좀 비중을 모아가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시청자님. 그렇다면 이 가격에 때 매수 가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일단 이 부분을 잡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동그라미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얼마냐면 시청자님께서 한다면 네 2,200원, 2,300원대가 아마 올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사실 조금 사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 지금 당장은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서 아마도 눌리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고수의 입장에서는 지수가 하락하고 코스피가 조정이 오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주를 살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네. 물론 사실
아무리 그래도 저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좋긴 그쵸. 좋은데 좋게 말해서 이제 고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더 내려오면 이때 비중을 좀 담아서 다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올라갈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메이저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2,700원과 3,000원대가 저항이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2,900원대부터 3,000원대가 저항이 좀 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면 조금 본줄가 정도 되겠네, 그렇죠? 본줄가는 그쵸. 약간 수익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비중 50%꼭 정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제 이슈가 생겨서 3,000원대에서 3,200원대 돌파가 된다면 적어도 한 번 더 고점을 본다면 4,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K 사인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2,900원에서 3,000원 라인까지 왔을 때는 네, 50% 비중을 또 줄여라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또 참고를 하셔서 시장의 앞으로 좀 상황을 살펴보시고 빠지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 올라와 있네요. 아까도 KG 그룹 살펴봤는데 그 중에 KG ETS가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8,07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4%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 상황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KG ETS 4.11%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16,4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 아직은 매수가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KG ETS. 네, 이 종목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좀 한 번씩 훑어봤던 그런 그렇죠. 종목인데요. 네네. 사실 요즘 그 종목이 없다 보니까 오늘 사실 그 개인들이 좀 많이 좀 그 이 종목을 많이 샀어요. KG 그룹에 네네, 대해서. 그리고 일단 맞아요. 기관이나 외인은 좀 많이 팔고. 그러니까 사전에 벌써 어느 정도 일단 그 뭐랄까 기관과 외인은 조금 이제 좀 들어와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좀 좋게 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이 5,900억인데 비해서 뭐 지난해 2021년도에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조금 보시면 좀 상당히 좀 좋아요. 우수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 빠지더라도 한번 다시 팔 수 있는 기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떨어지면 걱정하지 말고 더 사라. 예, 더 사. 예,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다면 솔직히 13,000원까지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 근데 시장님께서 일단 4% 들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 어, 오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일단 13,000원대까지나 14,000원대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오면은 땡큐다 생각하고 잡아서 보유하시고 다만 이 종목에 뭐 이렇게 몰빵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시고 그냥 10% 정도 내외에서 일단 사신 다음에 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쌍용차 만약 인수한다 그랬다가 안 하면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거기까지 생각해서 네. 천천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땐뭐 2만 원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시가총액으로 봐서는 저평가돼 있다. 솔직히 음, 저평가돼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반영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은 우리가 지난번에 HMM에서도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음, 그때도 얘가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한 번 정도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80% 정도까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일단 최대 목표치는 아무래도 25,000원대나 3만 원대까지도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아요. 네. 뭐 물론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정산대로만 딱 가면 시장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일단 시장에는 일단 그렇지 않지만 네.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4,000원대니까 이렇게 좀 더 담으려고 일단 생각하십시오. 일단 만약 쌍용차 인수권이 불발된다 하더라도 너무 일단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네, KG ETS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떨어졌을 경우에 10% 내외에서 더 담아도 좋다.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쌍용차 불발 소식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KG ETS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 안랩 올라와 있습니다. 안랩 매수가 14만 9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25% 담고 계시네요. 네, 안랩 오늘 마무리 상황 볼까요? 네, 오늘은 0.95% 밀려났습니다. 11만 4,9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안랩 최근에 또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랩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사실 저희가 안내앱을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종목을 저희가 이제 안내앱을 그 3월 달 초에 이제 그때 대선 투자를 일단 하기 전부터 이 종목을 좀 노렸던 종목인데 그때 가격이 7만 원대였었거든요. 7만 원대. 근데 이 14만 9천 원은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일단 계속해서 일단 그 아무래도 시청자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적인 지표와 상관없는 거고 약간 좀 정치적으로 얘기를 일단 조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안랩 자체 회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 1조 8천억 원까지 정도 가까이 올라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반으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2조 원 넘어갔던 거네요. 그러니까 2조 원대니까 이제 거의 네네. 반으로 좀 줄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사실 좀 고평가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좀 그렇게 하는데 시청자님 일단 더 이상 추가는 하지 마시고 큰 수익 내려고 한다면 좀 더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비중 25% 상당히 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시점을 잡으라면 5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5월 달. 그래서 5월 달에는 아무래도 좀 당선인이 또 이제 이제 그렇게 되는 그 뭐죠? 그죠. 취임하는 그런 네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약간 그 안철수 인수위 연장이죠. 네네네. 그래서 네네. 거기서 쭉 약간 좀 소위 말하면 입맛 좀 뻣긋해지면서 좋은 얘기 한 번만 해주면 그게 좀 부각을 나타내면서 그러게요. 네. 한 10% 정도나 15% 정도 올라간다면 충분히 일단 15만 원과 16만 원대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비중을 확실히 50%니까 25%니까 거의 저런 경우는 75% 정도 정리해주고 가볍게 일단 할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슈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식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슈에 던지고, 그렇죠. 근데 이슈가 나오면 이슈가 일단 결국 밝혀지면 주가가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안랩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1부 순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한 상담 내용은 저희 2부에서도 진행을 할 테니까요. 3부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처럼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께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톡방 내에서 여러 가지 선물 교육뿐만 아니라 주린이 분들을 위한 주식 교육도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또 상담들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1부 순서는 여기서 네, 자꾸 1부라 그러네요. 2부 순서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9시에 다시 3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